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예상했던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는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견됐던 대로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검찰로도 넘기지 않는다. 혐의점이 없다라는 거고요. 초급 간부 2명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은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일단 뭐 해병대 1사단의 포병 제11대 대장 최모 중령이고요. 그리고 최해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포병 7대 대장 이모 중령 송치가 됐고, 그리고 현장 수색 작전을 총괄했었던 7여단장 박모 대령, 이렇게 해서 이제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경찰에 적용을 했습니다. 검찰로 이제 사건이 넘어가게 됐고, 뭐 말씀하셨던 대로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라는 게 경찰의 이제 판단이었는데, 예견됐다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애초에 경북 경찰청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뭐 대통령실이나 혹은 이 국방부 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 수사 자료를 넘기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좀 협조적이었고, 최근 들어서 또 대통령실이 직간접적으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 사건, 최해병 사건의 핵심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를 거슬러서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걸 넘어서요. 그동안 오랜 시간 보도됐고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 임성근 사단장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왜 이런 난리가 벌어지느냐, 뭐 이런 보도들과 야당의 어떤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임성근 사단장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보도에 따르면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아닙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제가 있습니다 하고 발표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왜 뭐 이제 그런 맥락을 좀 짚어보자면, 사실 임성근 사단장이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 검찰에서 다뤄줘야 한다라고 경찰이 판단했다면, 그건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소위 대통령 경로설과 정면으로 반하는 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경로설이 제기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다 사단장이 책임을 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출발이었단 말입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는 게 이제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한테 죄가 있다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려버리면 대통령이 엉뚱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경로를 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찰이 내린 그 보도자료 내용을 좀 이제 전체적으로 경찰이 내린 판단을 이제 훑어보자면, 포병 11대 대장의 지침이 수색 작전에 이제 혼선을 준 것이고, 이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리는 데 있어서 1사단장이 직접 지시를 내릴 지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게 경찰의 주요 논지입니다. 지난해 7월에 경북 예천군 일대에 이제 호우 피해 복구 작업을 들어갔을 때 현장 작전은 포병 1여단장이 총괄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의 총괄 단장은 육군 54단장이 맡았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해병대 1사단장은 이 보고 체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지시를 내리고 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설명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거, 원래는 수변 수색을 해병대가 담당을 하기로 했었고, 수중 수색은 소방 쪽에서 담당을 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리고 이제 물 속에는 해병대원들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범위 제한을 했었는데, 그게 왜 어쩌다가 해병대원들이 물에 들어가서 수색 작전을 하는 쪽으로 변경이 됐느냐, 이거를 누가 지시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따져보는 거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경찰에서 따져본 바에 따르면 7여단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 18일 새벽 5시에 물속에 들어가지 말고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을 하면서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새벽 6시 45분, 이것도 이제 7월 18일입니다. 소방 현장 책임자가 해병 11대대장한테 해병대는 수변 아래쪽을 정찰을 실시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원 요청을 했고, 이걸 보고받은 7여단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는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지시였다가 7여단장이 18일 아침에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는 정도로 이제 조금 방향을 바꾼 거고요. 그 뒤에 이제 7분 뒤에 현장 판단으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해라,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18일 저녁 9시 반에
이날 회의가 있었는데 포병 11대 대장의 발언입니다. 내일 우리는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예. 승인 받았다. 예.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판단할 때는 이 이제 승인을 한 주체나 혹은 이런 판단을 한 사람들이 예. 포병 대대장들하고 7여단장으로 한정된다. 예.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7여단장이 승인을 했다 이 얘기인가요? 뭐 최종 승인을 했거나 예. 혹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서 현장 상황이 흐트러지게 만들었다라는 취지고 예. 뭐 결정적인 역할은 선임 대대장 역할을 맡았었던 11대 대장의 이런 지침 이게 결국 이제 사고를 불렀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판단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예. 단편 명령서를 하달을 해서 사실상 현장 지휘를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고요. 현장 지휘를 했다. 직접.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상 있고요. 예. 이 지시서를 사실상, 통해서 이제 사실상 지휘를 했다라는 네.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작전 투입이 자꾸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 네.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이 조바심이 나서 이제 무리한 지시를 하도록 이어지도록 예.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것 같은 얘기다. 예. 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고 그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이었나요? 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일렬로 수색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게 그쪽 변호인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 작전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진이 네. 보도가 됐고 예. 그걸 이제 당시 정훈공보 참모가 보고를 했을 때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승인하거나 묵과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예.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수사 결론을 뭐 더 살펴봐야겠지만요. 종합하면 높은 분들은 다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네. 현장 지휘관 중령 대대장들이 11대 대장, 7대 예. 대장이 무리하게 들어갔다. 그런 수사 지시를 내렸다라는 게 되는 거죠. 아, 참,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이제 수사 기관마다 조금 다를 수가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은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것이냐 예. 이런 의문이 이제 야당 쪽에서 또 하나 제기가 되는 거고 너무나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 경찰청의 판단은 기존에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수사단장이 지휘했던 수사단의 판단하고도 다른 거지만 예. 국방부 검찰단에서 내렸었던 초기 판단하고도 좀 다릅니다. 예. 그때 이제 국방부 검찰단 같은 경우도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의심된다. 예. 그리고 이러이러한 정황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어떤 혐의를 적용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예. 판단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나중에 좀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하고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박정훈 대령이 내린 어떤 그 조사 결론.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박정훈 대령이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조사 내린 결론은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 네. 이 전체 어떤 혐의가 분명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장 지휘관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 최종 지휘권이 있는 사단장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이었죠. 그리고 그 현장 대대장들은 끊임없이 조사 과정에서 위로부터의 압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녹취로도 확인이 예.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사단장이 질책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그리고 갖고 현장이 있었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녹취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냥 들어갔고 착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에선 말렸고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수사 결론은 위에서는 말렸거나 혹은 이제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그리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몰랐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많은 국민들이 군대를 다녀오거나 예. 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족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사단장이나 여단장의 뭐 지시 내지는 암묵적 지시가 없이 현장의 중령급 대대장들이 그런 정도의 판단을 내리고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나 위험한 작업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상적인 작업이라면 판단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계속 위험하다는 대화를 하고 있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하다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윗선에 제가 없이 본인 판단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현장에 내려보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결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선명해졌다라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혹은 여당에서 얘기했었던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이미 이제 통과돼서 대통령실로 넘어가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라는 점을 사실상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얘기인데, 위헌성이 더 강화된 이번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으니 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특이할 만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예. 했던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예. 기자단에 별도의 문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예. 본인 명의로 직접 이제 보낸 건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글을 쓰거나 발언을 했었던 중에 이번에 경찰이 확인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기존에 쓰신 글과 주장을 정정한 다음에 그 정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극히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나마 저와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이나 그 의혹을 이제 보도했었던 뭐 기자들이나 혹은 그 보도된 내용을 뭐 인용해서 발언을 했었던 정치인들이나 혹은 뭐 다른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처럼 예. 읽히는, 그걸 이제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에 들어가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이 시점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이런 문자를 보내는 취지는 뭘까? 예. 뭐 다른 사건도 아니고 사실은 본인이 지휘하던 부대의 부하가 예. 사망한 사건이 곧 이제 일주기가 되는데요.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그동안 공격을 받아왔으니 예. 당신들이 잘못 썼던 거를 수정해라. 이런 발언을 제 일성으로 지휘관이 보낸다는 게, 이게 과연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 보일지를 모르는 걸까? 저는 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성근 사단장의 이 태도가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100% 옳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당수 많은 국민들은 저 수사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그 기초 조사 내용하고도 좀 다르고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조사단의 초기 보고서의 내용하고도 좀 다르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다른 기관이 같은 내용을 두고 전혀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판부에 의해서 최종 결론이 나온 것 같은 예. 태도로 지금까지 말 잘못했었던 사람들은 다 정정하고 그거 예. 잘못했다고 발표해라,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과연 부하의 죽음을 일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휘관이 할 수 있는 태도일까? 저는 좀 의문이 저는 들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나 임성근 사단장의 지금 저 태도를 증명하려면,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반된 주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은 너무나 많고, 그렇다면 조사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번 이제 수사 결과는 또 별도로 소위 말하는 이제 골프 모임 관련된 임성근 1사단장을 함께 끼워서 이제 같이 하는 이제 골프 예. 모임을 기획했었다라는 이제 의혹 조사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가 나섰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예. 해병대 1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과 관련해서 해병대 인맥을 통해서 대통령실 등에 구명 로비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당시에 임 전 사단장하고 골프 모임을 논의했었던 A 변호사를 불러서 해당 모임이 만들어진 어떤 계기라든지, 예.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의 이제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A 변호사가 이종호 대표하고 해병대의 다른 고위직들이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가 해병대 고위직들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네. 교류를 많이 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게 다른 맥락으로 이어져서 임성근 사단장하고의 만남이 있었던 건 아닌지, 혹시 로비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이 이종호 씨란 분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네.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 수사도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아직까지도 결론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검을 통한 수사 결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점점 더 특검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 여사 문자 일십 진실 게임은 좀 이따 정치 코너에서 다루겠지만요. 네. 한번 잠깐 정리하고 끝내시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위 익심 논란. 예.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야당들은 이게 국정농단이다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영부인이 여당 대표하고 사사로이 국정을 논한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김건희 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외에 여당의 주요 의원들에게도 문자를 했다면 예. 그리고 장관들에게도 문자를 했다면 이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가능성을 또 제기를 했고 예.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현재 권력 1위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예. 아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는 기존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들에게 이제 제기됐던 그런 단어들을 상기시키는 뭐 그런 네. 표현들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자 논란이 제기된 김에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최우선 처리를 하고 디올백 수수 같은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의 공세는 이제 조금 후순위로 밀어놨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사안이 이번 문자 사안이 봉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게 지금 이제 친윤계가 민다고 하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하게 한동훈 후보를 압박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이 이제 길어진다면 친윤과 비윤 사이에 이제 골간이 굉장히 좀 깊어질 수 있다. 더 이제 갈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고착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간의 여러 가지 관심 중에 하나는 이 사태로 인해서 누가 더 이득을 볼 것이냐. 네. 한동훈 후보냐 아니면 반한동훈 연합이냐 이건데요.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흔들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세론이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예. 여전히 좀 굳건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예. 자체 주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 가상 대결, 양자 대결에서 예. 한동훈 후보가 49.3%, 예. 43.9%. 43.9%, 원희룡 후보가 16.7%로 2배 이상의 격차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 응답자들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예. 한동훈 후보가 66.1%, 예. 원희룡 후보가 16.4%라서 거의 50% 정도에 가까운 그런 포인트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난달 조사가 21일부터 22일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예.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67%, 원희룡 후보가 19.8%였기 때문에 격차도 거의 좁혀지지 않았고 수치 자체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네. 원희룡 후보나 이 반한동훈 후보 연대에서 그 내세우고 있는 배신자로는 먹히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볼 수 아직까지는 있군요. 별 예.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원들에게는요. 예. 일반 국민들에게 모르겠는데. 지지자들에게. 예, 지지자들, 예. 당원.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